예, 안녕하세요. 레비맨입니다. 레비맨이라는 말이 아직 좀 입에 안 붙었네요.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벽을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봤고요. 이제 그 벽에 재질을 부여하는 방법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이라고 해서 약간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D Max나 라이노나 뭐 이런 툴 같은 경우에 재질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주얼적인,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오토데스크 쪽에서는 얘기 많이 하는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질이라는 수단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레빗에서는요, 그러니까 BIM이라는 이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레빗이 BIM은 아닙니다. 레빗이라는 툴은 BIM이라는 분야의 그 모델 영역을 담당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모델 영역을 담당하는 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어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좀 머리 아픈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레빗에서 사용되는 재질이라는 개념은 재질로 벽체를 구별하는 용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재질을 통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방법도 레빗에서는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재질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라서 이게 좀 말이 꼬이긴 하는데요. 맥스가 시각적인 효과를 좀 본다 그러면 레빗이라는 툴 자체에서는 물량이라는 개념에 두고 재질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내가 그릴 벽체에 콘크리트 재질을 적용함으로써 혹은 벽돌이라는 재질을 적용함으로써 이게 벽돌벽이냐 콘크리트 벽이냐를 구별하는 수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벽과 벽돌벽 각각 재질이 다른 벽들의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메타의 세제곱,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까요? 볼륨값,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재질을 만드는 방법을 한 크게 작업자의 그 스타일별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아예 매트리얼을 작성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벽체 안에서 재질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레빗을 처음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좀 비교적 쉬운 방법인 재질을 만들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매트리얼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관리라고 보이시죠? 관리. 자, 여기 관리는 영문판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매니지라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관리 탭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앞쪽에 재료라고 있죠? 매트리얼. 자, 재료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재질 편집기가 이렇게 작성이 열리게 되죠. 재질 편집기가 열리는데 2018에서 좀 발음이 그렇죠? 예. 재질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재질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2016이라든지 2014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사실 이제 물량이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그 비주얼적인 부분이 희생이 됐었는데, 2018 버전부터는 약간 조금 확실히 오토데스크 쪽이 프로그램을 조금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만들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르게 재질을 사용하시려면 이쪽에 있는 재질구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도 쓰실 수가 있겠지만, 레빗을 진짜 배우는 목적은 실무에서 얘를 쓰기 위해서 배우는 목적이 많죠. 그래서 실무에서 작업하는 형태로 조금 이제 재질을 편집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크게 편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재질의 이름 정도,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재질 편집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버튼 보이시죠? 라이브러리 패널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하단에 원래는 오토데스크에서 사용되는 기본 재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보이죠? 자,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재질구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 홈을 제가 열어보면요,
오토데스크 재료하고요, AEC 재료,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토데스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전 제품을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용되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오토캐드하고도 공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3D 맥스하고도 공용이 물론 되겠죠. 마야하고도 공용이 되고요. 단 이제 맥스에서 V-ray 재질을 쓰실 때는 공용은 안 되겠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 AEC 재료라고 보시면 AEC 재료가 따로 있는데요. 이 AEC가 아키텍처,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건축 전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세요. 건축, 토목, 플랜트. 이쪽에서 사용하는 재질만 따로 모아놓은 건데, 사실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토데스크 재료로 쪽에서 여러분들 재질을 빼서 작업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을 당장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쓸 재료는 이 상단에 있는 부분으로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자, 일단 콘크리트 재질을 먼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마 지금 여기 바깥에 보이는 이 부분은 구조를 먼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이게 가나다라 순서로 돼 있죠.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콘크리트라고 있죠. 자, 요 재질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종류 굉장히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물론 대표적인 게 한 다섯 가지 되고, 그 외에도 뭐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콘크리트 재질로 제가 바닥을 이렇게 형성을 하죠. 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닥을 1층에다가 2층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바닥을 작성을 하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2층. 자, 이 두 개 다 콘크리트 재질을 적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 2층에 있는 바닥을 이 콘크리트에서도 좀 종류가 다른 걸로 재지정을 했어요. 만약 그랬던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이 원본 재질을 건드리면 요 두 개의 콘크리트가 동시에 바뀝니다.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특성이. 그래서 레빗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복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복제. 이거는 이제 원본을 가만히 놔두고요. 이 원본을 복제를 해서 각 재질별로 이제 네임들을 부여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경화 콘크리트냐, 강화 콘크리트냐, 뭐 이런 식으로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직접 하는 걸 보면요, 아 하실 겁니다. 자, 한번 얘를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레빗을 할 때는 이 복제라는 개념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옵니다. 자, 얘를 복제를 하고 싶으면 재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 복제라고 들어있죠. 영문판을 사용하시는 영문판 버전에서는 duplic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에서는. 자, 복제를 누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밑에 콘크리트 가로하고 숫자 1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얘를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뒤에 숫자를 지우시고요, 앞에 00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특수문자로 골뱅이라고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보통 00점이라고 많이들 작업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가나다라 순서에 의해서 이 00이 붙어 있는 재질은 제일 위로 올라오죠. 자, 이럴 때의 장점은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재질을 매우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앞에 숫자를 카운트를 해서 재질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00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이제 구조벽이라든지 구조체에 부여하는 재질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01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 마감, 02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장재라든지 요런 용도로 해서 이 앞에 붙은 이 숫자 코드를 통해서 재질을 분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좀 보기로 하시고요. 자, 일단 땡땡점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를 하고 나면 당연히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재질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재질 눌러보면 지금 하나 지금 작성이 됐죠. 자, 이제 여기를 콘크리트 벽으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한 거에 이어서.
자, 건축 탭을 눌러보시면 여기 벽이라고 들어있죠. 자, 벽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마 그 저번 시간에 기본 벽을 한번 그린 게 있어서 이게 수치가 남아있죠. 그러면 얘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죠. 왜냐면 얘는 재질이 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재질 부여를 잠깐 해볼게요. 재질을 부여하실 때는 유형 편집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유형 편집. 유형 편집을 누르시면 기본 일반 200mm라고 지금 적용된 거 보이시죠? 얘를 복제해 주셔야 되겠죠. 자, 듀플리케이트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을 THK200 그 다음에 C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게 그냥 쓰는 것 같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THK라고 붙이는 거는 티크니스, 두께의 약자고요. THK200이라는 거는 두께가 200짜리 벽이라는 소리고요. 뒤에 C가 붙는 거는 콘크리트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구조 재료가 지금 기본벽으로 돼 있죠. 여기를 콘크리트가 나오게 바꿔야 되겠죠. 요걸 바꾸시려면 얘를 클릭해서는 안 바뀌고요. 어디가 있냐면 구조 탭에 편집을 들어가셔야 되세요. 여기 좀 많이 헷갈리시죠? 자, 벽체 재질을 부여하실 때는 구조에 편집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편집에 들어오면, 자, 이 뒤쪽에 지금 벽 두께 200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지금 기본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씨를 클릭을 해보시면 뒤줄에 땡땡땡 박스, 일명 이제 브라우저 박스가 하나 뜨게 되죠. 자,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재질구가 열리죠. 여기서 아까 저희가 콘크리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콘크리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콘크리트가 지정이 됐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자, 벽체 그리실 때는 항상 여기가 높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여기 교차점에서 클릭, 자, 반대쪽 교차점에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콘크리트 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벽. 자, 이제 벽을 한번 그렸으니까 바닥도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바닥을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게 레벨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레벨. 자, 바닥을 그리게 되면 이 레벨 선을 기준으로 바닥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래쪽으로. 절대 이 위로 그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닥은 레벨에서 아래로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그릴 때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레빗은 공사하는 순서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바닥이 이렇게 슬라브가 있고 이 위로 이제 기둥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벽이나 구조 옹벽이나 아니면 기초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닥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우가 더 많겠죠. 단면을 봤을 때. 자, 그럼 여기서 바닥을 작성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구조벽이죠. 구조벽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반대쪽 이 구조벽 안쪽에서 끝나야 되겠죠. 자,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재질도 콘크리트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건축에서 바닥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일반 150mm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유형 편집 눌러서 복제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름 줬던 거 방식과 동일하게 THK 150이라고 하시고 C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에서 편집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서 두께는 고정으로 놔두시고요. 재료만 콘크리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재료만. 그리고 OK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상태에서 ESC를 눌러봐야 안 나가집니다. 반드시 그리시고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X 누르면 나가죠. 자, 여기 직사각형 클릭하셔가지고요. 안쪽 좌측 상단 벽체의 안쪽 코너에서 시작을 해서요. 반대쪽 안쪽 코너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바닥이 이제 형성이 됐죠.
간혹 여기 지금 붙은 요 마크를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스판 다이렉션이라 다이렉션 스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마크는. 그래서 구조 모델링에서는 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해서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이 형성이 되죠. 자, 벽과 바닥.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하고 바닥. 재질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벽 선택하시고, 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좌상단 코너에서 우측 하단 여기 교차점 지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작성을 하실 때는, 자, 여기 건축 탭에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직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벽체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정반대쪽에 있는 벽체 안쪽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1층 벽하고 구조 벽하고요, 구조 바닥을 작성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층 구조 벽과 구조 바닥 이 두 개를 작성을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실제 단면도를 그리고 그 단면도에 도면을 배치를 하고요. 도면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을 쫙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혹시 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